어린 게 뭘 한다고 까부냐. 땀 흘려 벌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진짜 말세다. 이런 애들 설치는 거 보니까 비트 30K 간다. 네. 여러분들의 비난, 여러분들의 악플, 여러분들의 반대 의견이 저를 더 확고한 비트코이너로 만들어주신 거 인정해요.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황이죠. 그래도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가? 물론입니다. 장기 투자라면 지금도 오케이예요. 충분히 유효해요. 오늘은 제가 특수 목적으로 투자한 코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트는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저는 6개월 단기 투자에 1000만 원을 베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리즈 그 10번째 시간, 실제 투자 사례, 또 투자 전략, 그리고 진입 시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오늘 영상 끝부분에 제가 특수 목적으로 투자한 코인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느덧 10번째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떠셨나요? 20살이 제시하는 비트코인으로 가는 길 타이틀을 잡고 이제 욕먹을 각오하고 진짜 작정하고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확고한 슈퍼 자산 클래스이지만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이기에는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공부한 내용, 그리고 제가 이제 1년 6개월 동안 실제로 투자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는 알고 이해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어요. 거기에 제가 예전부터 공부해온 화폐, 금리, 자산, 그리고 금융, 또 미국에 관한 이야기 등 애초에 이런 것들이 제 관심 분야여서 비트코인과 연결점들을 참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가격 등락도 정말 엄청났지만 저는 그때그때 가격의 관점이 아닌 이제는 좀 알고 이해해보자. 이 자산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고 수많은 조롱과 비난, 저주, 인간들의 실수, 오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현재 기준 자산 순위 9위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지, 미국은 어떻게 비트코인을 바라볼지, 그리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왜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건지, 변화를 거부하는 건지 등등, 그리고 정말 다양한 댓글들, 2004년생의 생각에 많은 의견을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커머스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런 댓글에 대한 분석 익숙해요. 진짜 인격 모독적인 내용들, 또 가족 비하 이런 내용 아니면 되도록 남겨두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논리도 생각하고 또 그에 따른 반론도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구체화를 하다 보니까 더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린 게 뭘 한다고 까부냐. 땀 흘려 벌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진짜 말세다. 이런 애들 설치는 거 보니까 비트 30K 간다. 네. 여러분들의 비난, 여러분들의 악플, 여러분들의 반대 의견이 저를 더 확고한 비트코이너로 만들어주신 거 인정해요. 네. 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번 총 10편의 비트코인으로 가는 길에서 제가 전하려는 정말 찐 핵심은 더 늦기 전에 투자해라 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디지털로의 전환을 이해해야 하고 이제는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알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입니다. 정말 꼭이에요. 왜냐?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문명은 더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거고요. AI와 함께 살아가야 하고 무엇보다 급격한 금융혁신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그냥 저주할 게 아니라 배만 아파하지 마시고 알고 이해해보고 꼭 시야를 전환을 해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생존, 또 의미 있는 성과 있는 항해가 가능하다는 걸 꼭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젠지 세대분들, 우리 젠지분들 진짜 그래야 해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진짜 문맹이 될 수 있어요. 네. 절대 기본 레거시 금융기관들만 의존하시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이 숨겨진 진실들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일부 비트코인을 공개했죠? 네, 저에겐 일부 공개입니다. 저와 함께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과의 약속이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기로.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슈퍼클래스 비트코인은 지금 촬영일 기준이 11월 10일입니다. 10일. 아주 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한 1억 7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현재 업비트 수익률은 한 119% 정도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업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공개하고 가져갈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항상 이렇게 비트코인 시리즈 영상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 가격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이런 질문도 많아요. 그래, 다 좋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냐?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트럼프 당선 이후 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을 했죠. 네, 촬영일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700만 원입니다. 이제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로 더 무게가 실리겠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해요. 1기 트럼프와 2기 트럼프는 분명 달라요. 이걸 인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자, 지금도 진입해도 되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으로 접근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뭐 주식도 있고 세금이 없는 달러 투자도 있잖아요. 자,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예측은 사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은 현금 흐름이 있고 또 기업의 미래 가치, 뭐 밸류에이션 이런 영역이 있지만 사실 공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은 오로지 수요 부분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순수 상품 자산이에요. 사실 금만 하더라도 이제 산업적 수요나 뭐 의료용, 장신구 같은 용도가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은 순수 유동성 흡수 자산이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해주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슈에 따라 제일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에요. 사실상 단기 대응은 확률 게임이라고 봐야 하겠죠. 운 좋게 계속 이길 수 있겠죠. 근데 한 번만 져도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날아가는.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나 4848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라면 오케이. 물론 투자는 본인 결정이지만 장기 투자 수단으로는 오케이다. 시효 리스크도 없고 뭐 시장의 변화, 경쟁 업체의 도전과도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인간의 판단이나 실수가 배제된 자산이죠. 그리고 모든 악재는 인간의 실수와 탐욕이었죠. 비트코인 그 자체는 순수합니다. 크리스탈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디지털로 전환시켜 보관하는데 공급은 완벽한 코드와 스케줄로 제한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재산의 가치 하락을 방어해준다. 아니, 너도 나도 이 가치를 알게 되어서 서로 가지려고 하는 수요 폭발로 하락 방어가 아니라 가치 상승의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로 지인들에게 비트코인 추천을 합니다. 또 투자에 동참한 분들과 서로 성과를 공유하고요. 조정 기간 동안 이 변동성으로 마음고생할 때도 함께 응원하고 또 함께 더 공부하면서 멘탈을 다져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제 업비트 비트코인 계좌를 계속 공개하는 이유도 장기 투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황이죠. 그래도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가? 물론입니다. 장기 투자라면 지금도 오케이예요. 충분히 유효해요. 단 철저하게 준비된 예산을 기반으로 계획을 짜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해도를 높여가야 그 운명 같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비트코인은 진입보다 유지가 더 힘들기 때문에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런 단단한 믿음이 없으면 일상생활도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주로 제안드리는 방법은 각자 정해진 예산 중에 30% 정도는 즉시 진입, 그리고 30%는 DCA, 나머지 40%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바이더딥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진입 방법으로 제시드릴 수 있어요. DCA는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진입할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엔 예전에 비트 세이빙을 이용해서 DCA를 했었는데요. 제 지인분들한테도 그 비트 세이빙을 추천드려서 예전에는 이제 DCA를 비트 세이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셨고 요즘엔 업비트에서도 코인 모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더딥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조정 구간일 때 의미 있는 볼륨으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에서 좀 더 유리하게 의미 있게 수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해야겠죠. 어떤 자산도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조정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자산이에요. 그런 구간에서 줍줍해가는 전략인 거죠. 조정은 곧 기회다, 이런 거. 특히 비트코인은 온체인 지표로 어느 정도 고평가, 저평가 구간을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NVRV 같은 데이터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영상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투자 사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소개해 드린 이분들 모두 저로 인해서 진입하신 분들이라서 저에겐 항상 마음이 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장기 투자 약속하고 변동성은 견디기로 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한 분은 공개를 동의하진 않으셨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임의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분 40대 여성분 제이신데요. 직업은 공무원이시고요. 비트코인 한 개는 바로 이제 취득을 하셨고 비트세이빙으로 DCA 하시면서 바이더딥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죠. 의심이 많고 보수적인 분이시긴 하지만 요즘엔 정말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어떤 변동성에도 흔들림 없이 단 한 번의 매도 없이 2020년도부터 진입을 하셨고요. 국내 주식, 이제 삼성전자, 2차전지 이런 분야 다 전략 매도하고 비트코인으로 무게중심을 옮기신 케이스입니다. 제가 3.2개까지는 추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수량은 정말 추정 불가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자산에 대해 우리 대기업들, 우리 금융기관들이 왜 포트폴리오로 담지 않을까? 저도 이 부분 처음에 이제 했던 의심 아닌 의심이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우리 기업들은 제조업 마인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 자산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실제 개인이 아닌 법인이 획득, 보관, 커스터디, 현실적으로 금융에 대한 경쟁력도 취약하지만 채택이 어렵죠. 그리고 또 책임 소재, 제도 미정비, 특히 세금 관련 문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고 번거로워요. 자, 둘째,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담는다? 이걸 누가 결정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셋째, 지금은 완전 이제 비트코이너가 된 블랙락의 레리 핑크도 예전엔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본인의 입장 변화를 선언하고 이 자산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이면서 인터내셔널 에셋이고 인플레이션 해지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 중 하나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 기업들도 패스트 팔로우잖아요. 조만간 입장 변화 한번 기대해봐요. 우선 우리 정부 당국도 하루빨리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고 채택해야 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미국 ETF로의 접근이라도 이젠 늦었지만 먼저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다음! 두 번째 분. 네, 두 번째 분도 40대 여성분이고요. K씨입니다. 직업은 현재 교사신데요. 이분은요, 오직 한 개, 단 한 개. 노후 준비를 위해 애초에 한 개만 보유하시기로 결정하고 진입을 하셨어요. DCA와 바이더딥 전략으로 작년이죠. 2023년 한 해 동안 미션을 마무리한 경우고요. 더 확보할 이유도 여유도 없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획형 케이스인 거예요. 평단은 대략 5천만 원 초반대이고, 참고로 이분은 이제 직업 때문에 20년 보유를 결심하고 진입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위한 선택인 거죠. 장기 투자. 너무 저는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수량 한 개는 정말 베스트 초이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응 부담? 아니, 저는 합리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싶어요. 5천대에 잡으셔가지고 20년 뒤, 그러면 2043년이죠.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자, 그럼 SPY나 QQQ 아니면 뭐 요즘 핫한 SCHD와 성과 비교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은 세 번째 분, 올해 30살 여성분 H씨고요. 작년 초에 부동산 모임에서 만난 분이에요. 중소기업 재직하시면서 정말 예쁘신 분이거든요. 솔로이시고, 이분은 시드가 5천만 원 있는 상태였고요. 당시 이제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 소액 부동산 진입보다는 비트코인을 추천해드린 경우예요. 자, 그 당시로는 2024년 호재들, 뭐 현물 ETF 승인, 반감기 이슈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보다는 나은 선택이라는 게 제 의견을 이제 받아주신 케이스인 거죠. 결과는 뭐 대성공이었죠. 이분은 바이더딥으로 예상 5천만 원으로 진입을 하셨고,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하면 30% 정도 정리해서 부동산 시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진입한 경우여서 나름 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체가 없는 디지털이라는 허들에 상당히 고민하신 케이스예요. 그리고 3년간 5천만 원이라는 시드를 오로지 부동산 경매를 위해 모아오신 경우라서 더더욱 망설이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저에게
있는데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유진아, 너는 어떻게 이걸 극복했니? 제 답은 정말 단순했어요. 언니, 저는 디지털 세대잖아요. 오히려 전 이게 익숙해요.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조만간 33M2 도전해 보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도전 진짜 하신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분은 77년생 남자분이시고요. 제 거래처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오로지 부동산 러버예요. 부동산. 완전 부동산을 어머나? 부동산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다주택자 자산가이십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을 했지만 워낙 이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차량 구입을 1년 미루고 작년에 진입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당시 한계 확보하고 긴 조정 기간을 견디고 계세요. 하지만 최근에 더 진입해보겠다는 의지를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1억 아래에서는 장기 투자 목적이시라면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도 비트코인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 진짜 미국의 자산가들이죠. 이분들이 올 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상당히 비트코인으로 많이 전향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아, 그리고 이 네 분 중에 2분 정도는 제가 한번 직접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 한번 폴라리스 인터뷰에서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현금 흐름, 거주 형태 다 다르겠지만 저는 40대 이상 분들은 전체 자산의 5% 이상, 30대는 10%, 우리 젠지들은 25% 이상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각자의 선택이지만 고려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특수 목적으로 투자한 코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아니고요. 내용은 이래요. 사실 내년 세금, 내년까지가 제가 청년창업 세제혜택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연도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야 하니까 세금 납부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여윳돈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5월 세금을 준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용으로 내가 이 돈을 어느 용기에 담아둘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단기 투자 컨테이너 찾기 미션인 거죠. 자, 제가 생각했었던 안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만전자. 삼성전자 6개월 단기 베팅이냐. 두 번째, 비트코인 추가 매수냐.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한 만큼은 6개월만 하고 나오느냐. 아니면 세 번째, 모르겠다. 그냥 마음 편하게 현금 보유냐. 네 번째, 또 아니면 솔라나냐.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라나 6개월 단기 투자에 베팅을 했습니다. 네, 정말 나름 저한테는 진짜 베팅이에요. 베팅. 제가 알트는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저는 6개월 솔라나 단기 투자에 1,000만 원을 베팅을 했습니다. 제가 매입한 금액이 22만 5천 원이거든요. 수량은 50개이고 네, 진짜 베팅을 했어요. 예상 세금이 이제 반액으로 혜택을 받아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단기 투자해서 저는 솔라나 2배 상승에 베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한테 소식 전해드리고 비교해 가면서 알려드리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알트코인에 대해 저는 항상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이번 선택이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점 미리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아마도 마지막 알트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길 바래요. 다 같이 지켜보자고요. 자, 여기까지가 10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은 에필로그로 지금까지 1편부터 10편까지의 종합 총정리랑 우리 슈퍼클래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피노프로 온체인 지표 분석, 또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 준비해볼 예정이고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항상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폴라리스 유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